자, 이번 시간은 75페이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이게 참이 되려면 이 P의 조건의 진리집합인 라지 P라는 집합과 조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Q라는 집합의 관계가 포함 관계가 이 결론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될 때, 다시 말해서 결론 조건의 진리집합이 더 클 때 우리는 이 명제를 뭐라고 했어? 참인 명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걸 배우고 나서 이 명제의 역을 구해보면 역은 Q이면 P이다가 이 명제의 역이었죠.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다시 진리집합끼리 포함관계가 결론의 진리집합에 더 크게 나오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포함됐을 때가 참인 명제가 됐어. 그럼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려면 그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Q도 포함이 돼야 되고 Q 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고 다시 Q가 P 안에도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진리집합끼리 완전히 같을 때만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이 뭔지. 오늘 할 내용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인지를 볼 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P면 Q이다가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써요. P이면 Q이다라는 화살표를 두 개 써. 그럼 이거는 이미 이 자체가 참인 명제다라는 뜻을 담아요. 자, 그럼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참이어서 이렇게 나타낼 때 이 조건 P 있죠? 이 조건 P를 Q에 대한 이 조건 P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이 결론 조건을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가정 조건이 충분 조건인 거고 결론 조건이 필요 조건이었던 거야. 근데 이때는 충분 조건이든 필요 조건이든 만족하려면 이 P이면 Q다라는 명제가 일단 참이고 봐야 돼. 명제가 참이 아닐 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어서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로 줄을 그어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 가정 조건을 P를 P 조건이죠. P 조건을 Q이기 위한 P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Q 조건, 결론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만약 얘만 참이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얘의 역인 Q이면 P다라는 이 명제까지 얘와 얘가 둘 다 참일 때는, 그때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럼 얘는 이번에는 Q가 이번에는 충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P가 이번에는 결론이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잖아. 그럼 도대체 이 P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돼? P를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돼? 뭘 결정할 수가 없죠. 왜? P도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고 필요 조건이 될 수 있고 Q도 필요 조건이 될 수 있고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명제도 참이고 그 역도 참인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죠. 화살표를 양쪽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이름을 둘 다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필요 조건도 될 수가 있고 충분 조건도 될 수가 있고 Q 조건도 마찬가지 필요 조건이 될 수 있고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자 이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한쪽으로만 참이 된다면 이 가정 조건을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 결론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기로 했었어. 근데 만약 P이면 Q이다도 Q이면 P이다도 둘 다 참이 된다면 우리가 이 둘을 모두 다 한쪽을 충분 한쪽을 필요로 안 하고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다 까지가 일단 1절이에요. 자, 다음에 할 거는 지금은 조건들만 보고서 했었죠. 그럼 이번엔 진리집합의 관계를 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하냐 이건 건데, 봐봐. P이며 Q다가 참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집합끼리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때 참이 되는 거죠. 왜? 결론 조건이 더 커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족했을 때 더 큰 집합 있죠.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고, 이 작은 집합이 충분 조건을 나타내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필요 조건은 더 큰 집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 집합끼리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도 포함이 되고 이쪽으로도 포함이 되죠. 둘 다 되니까, 다 참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진리 집합 관계를 어떻게 하자? 같다라고 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진리 집합끼리 같을 때는 두 조건이 모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다면 작은 쪽이 충분 조건, 큰 쪽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76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76페이지 문제 필수예제 11번 가보자. 자,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 줄 아세요? 그랬어. 문제가 뭐였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그럼 여기서 Q이기 위한을 선생님이 괄호를 해줄게. 그럼 결국에는 P는 어떤 조건이냐 물어보는 거야. 이 뭐뭐이기 위한은 그냥 어떠한 형식이니까 괄호에서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봐보자. 1번부터. 자, 1번을 보니까 P 조건은 X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고, Q 조건은 X 더하기 X의 절대값이 0이다라는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 P 조건은 일단 X가 0보다 작다만 포함이 되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X 더하기 X 절대값이 0이 되는 경우는 X가 0보다 작아서 X 더하기 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튀어나와서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0이 돼. 그런데 X가 만약 0이어봐. 그러면 0 더하기 0이 돼버리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보다 작다도 있지만 같다도 있어. 그래서 이 조건을 바꿔 말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돼요. 그럼 이 P 조건과 이 Q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작다밖에 없지만 얘는 작다도 있고 같다도 있죠. 다시 말해서 Q 조건이 P 조건을 전부 포함하면서 얘가 조금 더 크죠. 그럼 진리집합 관계가 P와 Q가 있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는 포함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얘가 0을 갖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더 작은 집합인 P가 바로 무슨 조건?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Q는 필요 조건. 근데 문제에서는 P는 어떤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P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써주는 게 1번 답일 거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P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게 P 조건이고, 두 번째 Q 조건은 X 절대값 더하기 Y 절대값이 0이다라는 조건이야. 자, 그럼 X, Y가 문제에서 끝에 보니까 단, 실수라고 돼 있죠, 괄호에. 그 말은 허수는 될 수 없으니까 제곱해서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0 되는 경우는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인 경우 외에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에 했었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 됐다는 경우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 말고는 없어. 이렇게 딱 적어보니까 결국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어때요? 완전히 일치하게 되죠. 그렇다면 P와 Q 조건 모두 다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P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어. 자, 3번 조건 가보자. 자, 3번 같은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선생님이 해석하는지 잘 봐봐.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얘가 P조건. 그 다음 Q조건은 문제에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애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등변 삼각형보다 정삼각형이 더 정교하다고 생각해서 얘가 좀 더 큰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서 포함관계가 이쪽을 향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하냐 잘 봐. 정삼각형들은 예를 들어 여기가 3cm고 여기가 3cm면 여기가 몇 cm일 수밖에 없어? 3cm인 이 경우밖에 없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가 3cm고 3cm면 여기가 몇 cm일 수 있어? 2cm일 수 있죠. 또 여기가 3cm고 여기가 3cm면 여기가 몇 cm일 수 있어? 5cm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얘는 3cm, 3cm, 3cm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그렇다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냐. 3cm, 3cm, 3cm라는 이 그림 또한 정삼각형이지만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두 변만 같으면 돼. 그러니까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근데 얘는 정삼각형은 얘만 정삼각형이라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경우 수가 더 많아?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 수가 더 많죠. 또 정삼각형을 포함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정삼각형 Q 진리집합과 이등변 삼각형의 P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더 경우의 수가 많은 바로 P 진리집합이 더 큰 거야. 그럼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집합이라고 했죠? 우리가 무슨 조건? 바로 P를 필요 조건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결론 집합, 즉 결론의 진리 집합. 더 큰 쪽이 필요 조건,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라 했어. 근데 문제에서 P를 물어봤으니까 3번 답은 P는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 잘 보시고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도형 쪽은 더 정교해지면 정교할수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수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필수예제 12번 가볼게요. 자, 문제. P는 X범위가 P조건은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라고 하고 있고 Q조건은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끝에 보니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있지? 그럼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X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Q조건을 고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래? P 조건이 Q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그럼 Q이기 위한을 가로로 묶어보자. 그럼 결국 P가 무슨 조건이야? P가 충분 조건일 때라는 뜻이에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진리집합끼리 비교할 때 얘가 충분 조건이 되려면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P부터 한번 수익성을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고 둘 다 포함이 되면서 요 사이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진리집합 P의 영역이 될 거야. 그럼 우리가 Q의 영역을 한번 구출해 봤더니 이 Q의 범위는 누구를? 요 범위를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요 정도, A는 요 정도 있으면서 얘도 포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바로 진리집합 Q의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비교해보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얘네 둘이 비교하면 A가 5보다 커요. 근데 잘 봐. 더 큰 영역에 있는 진리집합에 있는 부호가 포함관계죠. 포함하고 있지. 색칠을 했으니까. 근데 얘도 포함하고 있어. 상관이 없죠. 그럼 얘네 둘이 같아져도 Q는 P 거를 뭐 할 수 있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마찬가지. 여기서도 둘 다 색칠을 했으니까 둘이 같아져도 Q가 P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범위가 끝났고 얘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자. 그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와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연립해보세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
5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을 해주게 되면 공통 범위는 결국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 A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 둘이를 연립하는 이유는, 공통 범위를 구하는 이유는 이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이 돼요.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거고. 자, 3번에 13번, 12번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에 2번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P조건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 P조건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라는 Q조건, 이 조건을 Q조건이기로 해보자.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다시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했으니까 P조건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누가 커야 돼? P와 Q 중에 바로 P가 커야 되죠. 필요 조건이 더 큰 집합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만족한다면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바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 이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다가 참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역대우에서 또는 어떤 같다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는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줘서 해석하면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봐봐. Q이면 P이다 해서 지금 둘 다 같다가 아니다가 있는 거죠. 같지 않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얘의 명제의 대우도 참일 거니까 우리는 대우를 구해주자 이거야. 대우는 뭐죠?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명제를 한글로 적어볼게. not P가 누구죠? x 플러스 3이 0이면이 바로 not P이면이 되는 거죠. 그럼 not Q가 누구야?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가 바로 not Q인 거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3이 0이면 얘도 0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즉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라 했으니까 이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해보자. 그러면 9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a 넘어가고 9a가 36이니까 a는 정답이 얼마야?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필요 조건이라 해서 더 큰 집합이라고 했고 우리가 어디로 가져왔어? 결론 조건으로 가져갔어.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너무 어려워. 그래서 누굴 구했어? 대우를 구해서 우리가 대우를 적어준 후에 문제를 풀어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풀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13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13번. 전체 집합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진리 집합이 P랑 Q래요. 근데 문제에서 not P가 누구이기 위한? not Q이기 위한. 다시 말해서 not Q이기 위하니까 가로치고 not P가 무슨 조건이래? 결국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 되겠지. 그렇다는 건 누가 큰 거야? 얘의 진리 집합이 큰 거야. 그럼 얘가 결론 조건이 될 거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바로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진리 집합끼리 비교했을 때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관계 중에 P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 C 때 보자. C 때면 우리가 부분집합 표시가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야. 왜? 지금 현재는 P의 여집합을 향해 있죠? 그러면 C를 떼면 누굴 향해야 돼? Q를 향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건 집합에서 우리가 했었을 거야. 결국은 우리가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명제, 참인 명제를 만들고 진리집합 포함 관계까지 만들어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요거는 그래프가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Q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에 맞는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첫 번째 P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인데 그게 Q에 들어갈 리가 없고, Q의 여집합은 바깥이니까 그게 P에 들어갈 리도 없죠. 근데 둘이 교집합은 누구야? 바로 작은 집합인 P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자, 4번과 5번은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안 나오면 질문을 하세요. 자, 우리는 필수 예제 14번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 S는 R이기 위한 S가 충분 조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not P는 누구이기 위한? Q이기 위한. 그럼 not P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ot S는 누구이기 위한? Q이기 위한. not S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가정 쪽에 붙여주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애는 결론 쪽에 붙여주게 되면 S이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얘는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 얘는 not S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 누가 충분이고 필요인지를 구해서 어디에 온 거야? 참인 명제까지 돌아온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세팅. 그럼 지금 참인 명제들은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3단 논법에서 참인 명제들이 나오면 뭘 구한다?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구해준다. 그럼 not R이면 not S도 참이고, P이면 not Q도 참이고, 그 다음에 not Q면 S도 참이 되는 이렇게 6개의 참인 명제를 구해준 후에 뭐 하기로 했죠? 3단 논법을 구해주기로 했죠. 자, 그럼 보니까 R로 끝났으니까 R로 시작하는 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얘는 땡. 나데스로 시작하는 애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 그럼 나달은 나데스인데 나데스는 Q야. 그럼 나달이면 Q가 되죠. 그래서 나달이면 Q다라는 게 나오고, 자, 나피로 끝났는데 나피로 시작되는 애는 없어요. 탈락. 나Q로 시작되는 애 있나 보다. 여기 있다. P이면 나Q인데 나Q면 X야. 그럼 P이면 S가 3단 논법에 만들어주고, 자, Q로 끝났어요. Q로 시작하죠. 그럼 나댔으면 나피다. 나댔으면 나피다. 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 S로 끝나는데 S로 시작한 애가 여기 있죠. 그럼 나Q이면 S인데 S면 R이야. 그럼 누구도 있어? 나Q이면 R이다도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이번엔 얘네들도 3단 논법이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고, 얘네들도 대우를 구해야 되는데 얘 대우가 얘고요, 얘 대우가 얘니까 대우끼리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야. 그럼 이제 더 이상 3단 논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Q로 시작 끝났으니까 Q로 시작되는 애는 여기 있죠. 그럼 나달이면 Q인데 Q이면 나피니까 나달이면 나피도 만들어지고요. 얘는 나피로 끝났으니까 나피로 시작되는 애는 없어. 그 다음에 S로 끝났는데 S로 시작되는 애가 얘가 있죠. 그럼 누구? 바로 P면 S인데 S면 R이니까 P면 R이다도 만들어지죠. 자, 마지막 R로 끝났으니까 R로 시작되는 애가 없죠. 그럼 탈락. 자, 얘네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질 데가 없고 얘네들이 대우 관계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참인 명제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후에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돼요. 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보자. 자, 문제에서 P와 R을 봤어. 그럼 여기서 P랑 R이 있는 거를 빠르게 찾으세요. 여기 있죠.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가정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 P는 충분 조건. 그럼 기억은 참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니은번 R과 나Q를 빠르게 찾아보자. R과 나Q 여기 있죠. R은 얘는 무슨 조건? 바로 결론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 R이 필요 조건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죠. 다음 3번 P랑 S 찾아보자. P랑 S는 어딨죠? 여기 있네. P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 바로 충분 조건이죠. 근데 문제에서 디귿번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 했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찾아보자. S이면 P이다도 있을 수 있잖아. S이면 P이다가 같이 있어버리면 얘네들은 필요 충분이 되는데 어딜 찾아보더라도 S이면 P이다는 없죠. 그래서
필요 충분은 될 수가 없고 무슨 조건만 될 수 있다? P는 충분 조건만 될 수가 있어서 디귿은 탈락. 그래서 정답이 기역 니은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필요 충분 조건을 잠깐만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있으면 얘가 바로 가정 조건이 충분 조건이고요. 결론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된다. 근데 혹시 둘 다 양방향으로 참이 되면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진리집합 관계로 봤을 때는 포함 관계가 더 큰 쪽이 필요 조건이 되고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 된다. 라고 해서 조건을 보고 진리집합을 만드는 것과 진리집합을 보고 조건을 만드는 거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끊을게요.